고속철도랑 일반 철도, 그냥 하나는 빠르고 하나는 느리다. 뭐 이 정도 차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잖아요. 근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? 오늘 그 레일 아래에 숨어 있는 정말 거대한 기술과 철학의 차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고속철도가 더 빠르다는 건 뭐 다들 아는 사실이죠. 근데 대체 왜 더 빠른 걸까요? 그냥 엔진이 더 커서? 더 좋아서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사실 그 답을 따라가다 보면요,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정말 흥미로운 공학의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.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죠. 이 압도적인 속도 차이 좀 보세요. 거의 2배잖아요, 그쵸?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보이는 숫자일 뿐이고요. 진짜 이야기는 이 숫자를 가능하게 만든 그 기술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네,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는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.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요, 먼저 기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, 그리고 이런 엄청난 성능에는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, 또 완전히 다른 두 기차의 운행 철학은 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철도가 어떻게 더 똑똑해질 건지 이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건데요. 우리가 지금 두 개의 열차를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.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목적과 구조를 가진 두 개의 거대한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. 이 문장의 핵심을 정말 잘 짚어주는데요. 고속철도는요, 정말이지 속도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모든 게 설계된 거의 과학의 산물에 가깝습니다. 반면에 일반 철도는 좀 다르죠. 다양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을까? 이걸 고민하는 운영의 공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럼 이 두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? 바로 동력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. 정말 신기하게도요, 이 딱 하나, 이 동력 방식의 차이가 열차의 구조나 재질은 물론이고 심지어 유지보수하는 방법까지 모든 걸 다 결정해버립니다. 고속철도는 동력 분산식이라는 걸 쓰는데요. 이게 뭐냐면요, 조정 경기를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.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이 노를 젓잖아요. 그것처럼 열차의 여러 캔의 모터가 쫙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폭발적인 가속이 가능하고 제동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. 반대로 일반 철도는 동력 집중식을 씁니다. 이건 이름 그대로예요. 강력한 기관차 딱 하나가 맨 앞에서 나머지 객체들을 전부 다 끌고 가는 방식이죠. 한 사람이 밧줄로 배 전체를 끄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. 물론 힘은 아주 좋겠지만 반응 속도는 아무래도 느릴 수밖에 없겠죠. 그러니까 이 동력 방식의 차이가 말이죠. 그야말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. 고속철도는 가속력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고요. 브레이크를 밟을 때 버려지는 에너지까지 다시 쓰는 회생제동을 사용하죠. 심지어 몸체도 가벼운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요. 이 모든 게 다 오로지 속도와 효율을 위한 선택인 셈입니다. 자, 이렇게 기술이 완전히 다르니까 당연히 비용 구조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. 그럼 지금부터는 이 놀라운 성능에 따르는 대가, 그러니까 속도와 신뢰성의 경제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열차는 한 번 사면 수십 년을 쓰는 엄청난 자산이잖아요. 그래서 단순히 처음에 얼마 주고 샀냐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. 구매하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운영비, 유지보수비, 나중에 폐기할 때 드는 비용까지 전부 다 더한 총비용. 이걸 바로 생애주기 비용, LCC라고 부르는데 이걸로 진짜 가치를 따져봐야 합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재미있는 반전이 일어납니다. 고속철도가 처음 살 때는 훨씬 비싸거든요. 그런데 워낙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유지보수 비용은 오히려 더 적게 들어요. 그러니까 처음엔 비싸도 쓰면 쓸수록 이득이 되는 구조인 거죠. 그런데 비용이 전부는 아니겠죠? 이 열차 시스템이 얼마나 건강한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. 바로 RAMS라고 부르는데요. 신뢰성, 가용성, 정비성, 그리고 안전성. 이 네 가지 앞글자를 딴 건데 이게 바로 시스템의 진짜 성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램스 관점에서 보면 두 시스템의 유지보수 철학이 정말 완전히 달라요. 고속철도는 AI 같은 기술로
어디가 고장날 것 같다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일종의 예방 정비에 가깝고요. 반면에 일반 철도는 오랜 시간 검증된 부품을 쓰다가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교체하는 아주 신뢰도 높은 사후 정비 방식에 더 익숙하다고 볼 수 있죠. 자, 지금까지는 기술이나 비용,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. 이제부터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바로 왜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가? 사실 이 두 열차 안에는요, 세상을 연결하는 방식에 대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관점을 한번 확 바꿔야 합니다. 고속철도의 목표가 빨리 달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. 속도는요, 열차, 선로, 신호, 관제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갈 때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 두 시스템이 그리는 큰 그림, 즉 궁극적인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고속철도는 우리 몸의 대동맥처럼 큰 도시와 큰 도시를 빠르고 정확하게 잇는 게 목표고요. 반면에 일반 철도는 온몸 구석구석까지 피를 보내는 모세혈관에 가깝습니다. 촘촘한 네트워크로 어디든 갈 수 있는 그 접근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. 이런 철학의 차이가 운행 방식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. 고속철도는 딱 필요한 곳에만 서서 두 지점을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뭐랄까 직항 항공편 같은 모델이고요. 일반 철도는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내려주기 위해서 여러 곳에 자주 정차하는 시내버스 모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철도 기술은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게 될까요? 철도의 미래에는요, 이제 더 이상 누가 더 빠르냐 하는 속도 경쟁이 아닙니다. 고속철도가 가진 그 효율성과 일반 철도가 가진 유연성이 서로 만나고 있는 거죠. 여기에 디지털 트윈 같은 첨단 기술이 더해지면서 전체 시스템이 더 똑똑해지고 더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우리 승객들에게는 더 편안한 경험을 주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. 고속철도가 일반 철도보다 그냥 더 좋은 기차가 아니라는 거죠. 점과 점을 가장 빠르게 잇는 임무와 넓은 면을 촘촘하게 잇는 임무,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자의 방식대로 최적화된 별개의 솔루션이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. 결국 속도의 미래는 단순히 더 빨라지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더 똑똑해지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. 속도 그 자체를 쫓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지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